오늘 이 자리,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이미 모든 국민의 가슴속엔 분노가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재판은 단순한 법정 다툼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잡아오라 내가 쏴 죽이겠다고 명령하고 그 말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끔찍한 현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법정에 선 곽중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입에서 충격적인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윤석열이 한동훈을 잡아오라고 했다. 그 한 문장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이 정권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종소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누가 그 명령을 내렸으며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의도를 품고 있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권력이 폭주하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그리고 그 말을 던진 자가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오늘의 재판은 단순히 과거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잡아오라는 명령이 통하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야, 법정에서 어떻게 이런... 한번 전해주시죠. 네, 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다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오니까 지금 직접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본인이 직접 신문을 하는 그런 네.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란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윤석열이 그날 욱해가지고 벌인 게 아니다.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다라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 지난해 3월 안가회도 5월 달에 발언도 있었고, 국군의 날 만찬에서도 이 곽종근 전 사령관 비롯한 이제 군 관계자들 모아놓고 여러 발언들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폭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국군의 날이라는 게 군인들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나도 그날을 저녁을 그냥 넘어가기 뭐해서 초대를 좀 많이 했더니 거기서 무슨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니 네.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을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동훈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그 얘기까지 마저 드렸습니다. 네. 네. 여러 군인들이 있는 곳에서 아마 몇 명 정치인들 얘기한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기억을 분명히 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네. 곽종근 전 사령관이 저 발언하면서 약간 울컥해가지고 네. 약간 말을 못 잇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날 내가 셰프도 없어서 급하게 막 계란말이도 직접 해주고 소맥도 말아주고 했는데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라고 하니까 좀 진짜 너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명을 언급해가면서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호칭도 전 대통령이라고 뒤에는 정정하지만 예. 이제 격양된 상황에서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작심 발언을 쏟아냈죠. 네. 자,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도 여러 진술들이 있었었고 증언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라도 쏴서 살해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군인들 앞에서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아무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냥 총으로라도 쏘고 싶다 이 얘기랑 대통령이 그 얘기하는 거는 차원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언 요거는 혹시 어떻게 들으셨는지 특히나 한동훈 전 대표와 그래도 이제 같은 당에 계신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네. 저는 이제 당 최고위원이었어요. 예. 그때 분위기가 뭐였냐면 우리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국회에서 개원식을 여는데 대통령이 안 왔어요. 네. 그래서 그 야당이 가봤자 나한테 야유밖에 안 하는데 내가 왜 가냐 이러면서 안 오셔서 그때 저도
방송에 나가서 아니 대통령이 국회에 오는 것은 야당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인사하려고 오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냐 기억납니다. 라고, 네. 비판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예. 그때 당시에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 지도부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계속 그 대통령한테 이 의정 갈등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집 피우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네. 정작 더 화를 나게 한 건 그 다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사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나갈 때 이거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특별감찰관 임명하셔야 된다. 그 감찰관 임명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안 하냐. 그래서 감찰관이 임명돼야지 김건희 여사도 더 이상 이렇게 문제 생기지 않는다라는 걸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거잖아요. 이 진술이 진짜냐? 네. 근데 저는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다른 증인들이 있잖아요. 현장에 있었던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들이 있어서 이 사람이 진술을 하면 분명히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둘 다 만약에 부인하면 모르겠는데 야 너 만약에 나중에 그것이 진실이 드러났을 때 네가 거짓말한 것이 되면 너의 진술이 전부 다 그 무너진다라면 수인의 딜레마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야 뭐 혹시 제가 또 진실을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돼? 뭐 이러니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진실일 것 같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지금 뭐 비판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 즉석에서 나온 얘기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즉석에서 나온 얘기니까 저는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짜놓고서 계산을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 무슨 저 군인 출신의 곽종근 사령관이 그렇게 무슨 뭐 언론인도 아니고 네, 그 정치하는 사람도 즉흥적으로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예. 상황을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곽종근 사령관한테 뭐 이득이 되는 게 없어요. 이득될 게 없잖아요. 세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네. 그래서 뭐저 체포조가 없었다라고 얘기했다가 결국 여인용도 사실은 있었다라고 다 진술을 했잖아요. 네, 네, 네. 헌법재판소에서 다 그게 나왔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진술은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 사실 가능성이 커 네. 보이고 내용의 부당함이라든가 내용의 부적절성은 더 이상 얘기할 네.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 군인들을 모아놓고 네. 데려오면 내가 총이라도 쏘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일반 사람도 아니고 자기와 오랜 그 관계를 맺어왔던 그리고 여당의 대표인 예. 그런 정치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예. 그리고 그 우리 쪽에서 요구했던 게 잘못된 게 아니었잖아요. 잘 되시라.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였는데 네. 그런 충원에 대해서 뭐 총을 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연산군이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이게 네. 어떻게 대통령제에서 할 수 있는 네. 얘기겠습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동안의 여러 모습들을 그냥 보면 물론 이게 뭐 느낌적인 느낌일 수 있겠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크게 이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랬을 것 극단적인 말씀을 워낙 많이 했고 네, 그런 게 비상대권과 관련해서는 여러 사람이 술 취해서 대통령이 새벽에 전화해서 비상대권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막 돌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을 개연성이 꽤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나 또 그분과 같이 정치를 했던 분들 정말 너무나도 이거는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인데 네. 뭐 저도 정말 등골이 오싹하거든요. 만약에 그 친이 쿠데타가 성공했다라면은 반대 목소리 냈던 사람들 다 그 영연백을 쓰려고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참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정말 끔찍한 일을 꾸몄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올해 초에도 경호처에게도 총을 쏴서라도 막아라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쏘겠다는 저 말은 윤석열 세계관 사고 방식에서는 충분히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네. 게다가 곽종근 사령관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법정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윤석열이 마지막에 반박도 못해요. 만약 자기가 안 한 말 했으면은 네. 펄쩍 뛸 사람인데 그냥 가만히 듣고 수긍을 하는 걸 봐도 이제는 뭐 터질 게 터졌다라는 그런 받아들이는 모습인 것 같고요. 네. 전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의 이 일련의 상황을 보면 곽종근 대 윤석열의 싸움이 아니라 12월 3일의 윤석열과 11월 3일의 윤석열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지시해놓고 본인의
명을 이행해서 지금 그 영어의 몸이 된 저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 최소한의 미안함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다 곽종근 사령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 12월 3일에 윤석열과 올해 11월 3일에 윤석열이 싸우고 있다. 윤석열 대 윤석열의 싸움이죠. 네. 그래서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도 한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냈고 또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네.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하게 평생을 그럼 살아왔단 말인가. 너무나도 참 뭐 실망을 넘어서서 좀 참담함을 네, 네. 느끼게 만드는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 듣기 전에 그 대목을 좀 직접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의 답변을 문제 삼으면서 그러니까 증인을 흔드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그 장면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소추인 측에서 질문을 하면 또 답변이 되고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제한 시간 안에 몇 개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말하는 이 성격이나 성향이 다른데 그걸 훈련받은 법조인들처럼 예 아니오라고 자꾸 말씀하시면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하면 파괴력이 있어서 증인에게 집중된 관심을 돌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부터 제가 이것 때문에 무수히 얘기하고 여론의 공격도 많이 받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말장난 같습니다.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고 그때 당시에 707 요원들을 뒤로 빼내라 이거는 증인 잘 제가 봐요. 수긍할 수도 없고 맞지 않습니다. 네. 그 당시에 상황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된 게 있었고 또 한동훈 전 대표는 참담하고 비통하다. 아까 참담하다는 얘기를 이제 주셨는데 그 비슷한 아마 이 한동훈 대표는 훨씬 더 이제 본인이 느끼는 참담함이나 비통함이 더 크겠죠. 본인이 피부로 더 느낄 것 같긴 하고요. 자,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호인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씨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이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썼었어요. 실제 저는 윤석열 씨가 그동안 계속 안 나오다가 나온 거는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을 막기 위해서 사실 나온 거다. 그리고 압박을 주기 위해서 나온 거다라는 게 이제 확실히 이제 드러났는데 네. 그러면서 변호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그 얘기 나오고 나니까 바로 4시 정도인가요? 변호인단들이 이제 성명인가를 내면서 네. 그동안에는 말도 안 하고 있다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한다. 이 사람 말은 진실이 아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말을 하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곽종근 사령관은 말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부하 직원으로서 당연히 이제 그 지시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자기를 비롯한 부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윤석열의 행동에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 내가 진실을 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 실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탄핵하게 뻔하니까 네.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말들이 결국 다른 여러 가지 것들하고 같이 합쳐보면 다 맞는 말이 되어서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증의 그런 벌을 받을 각오를 하면서 이걸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네, 상황이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그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도 윤석열 씨가 그날 재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노려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김성훈 차장이 말을 좀 얼버무리고 옛날에 얘기했던 취지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그래도 네. 박종훈 사령 그걸 버텨냈다는 건데 네, 네.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미워했다. 거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자, 그러면 한동훈을 왜 그렇게까지 미워했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네. 한동훈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다.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서로 친하게 잘 지내고 모든 일을 다 같이 하다가 자, 그러면 한동훈을 그렇게까지 미워하게 된 계기는 뭐냐? 생각해보면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김건희의 말을 안 들어줬다. 그리고 김건희에 대해서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 단속 좀 해라.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그 대선에 그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부터 이 캠프 차렸을 때부터 김건희 얘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한 사람이 그 다음날 하나씩 사라졌다잖아요.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아무도 김건희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건데 한동훈 그동안에 그래도 많이 참았겠죠. 한동훈 대표는. 네.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 들어주니까 그때부터는 너무너무 미워하게 된 것 같은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실제 자기에게 고언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믿다라는 표현을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대통령으로 해서 3년을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했을까? 정말 끔찍한 일이죠. 자, 이런 발언이 나온 상황에서 근데 국민의힘의 이준우 대변인은 또
현실 인식이 매우 좀 부적절한 이런 또 옹호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죠. 네. 방송에서 한 논평이니까 전하겠습니다. 이제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그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일종의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네. 그 친구들끼리 있다가도 이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느냐. 총 얘기는 안 해도 너 진짜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 고려하면 진지하게 한 얘기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로 네, 어제 이제 저녁 방송에서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아우 죽여 말어 뭐 이렇게 한 이야기랑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도 매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명을 뭐 빼앗으려고 했었던 것 같은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만한 굉장히 높은 지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다는 게 이렇게 쉴드가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지위도 지위지만 네. 결국 윤석열은 군을 동원을 했거든요. 군을 실제로 동원했고 실탄도 갖고 갔고 그게 이제 하급 군인들이 명령을 사실상 어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내란을 막은 이런 상황이고 아니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대통령이 총으로 쏴 죽이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친위 쿠데타를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아까도 곽정근 사령관이 말장난이라는 말을 했는데 진짜 말장난 맞아요. 이게 지금 이 의원을 끊어내라 요원 인원 이게 지금 말장난하고 있는데 과거에 바이든 날리면 이거 지금 시즌 2로 또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군이라는 게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그 자체가 불법 계엄이에요. 군은 네. 그 정치 행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계엄 때도. 근데 요원을 끌어내라고 제가 만보를 양보하더라도 그러면 그 요원은 들어가 있으니까 끊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요원은 왜 들어간 겁니까 국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변호인단 윤석열식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전제해서 얘기를 해도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긴 말로 상대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말장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예. 궤변입니다. 제가. 네. 어제 내란수계 재판에서 증거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군의 날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임 당시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호명하면서 잡아오라고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야, 윤석열은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식으로 부인을 했죠. 네. 8시 넘어 소맥과 포탄주를 돌리면서 술을 많이 마셨는데 무슨 시국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말하겠다면서 해당 증언을 한 것입니다. 윤석열이 곽정근 전 사령관이 자기가 이제 끌어내라고 하는 말 들었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 중에 아니 그때 오늘 소맥 마시고 했는데 그런 술 많이 취했는데 시국 얘기 할 때가 아니지 않았냐? 그게 무슨 시국 이야기 하지 않았을 상황에 대한 설명인지 말이 됩니까? 소맥을 마시면 시국 얘기 안 해? 무슨 그게 연결되는 이야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계속 부인하니까 곽정근 전 사령관이 이제 한동훈 데려와서 총 쏴서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냐라는 충격적인 증언을 처음으로 법정에서 했는데 이게 마침 영상으로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그 영상으로 직접 봅시다. 그날은 관저의 저 주거 공간으로 왔잖아요. 그죠? 한 8시 넘어서 오셔가지고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술 많이 먹었죠? 뭐 거기서 무슨 뭐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니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말은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동훈이 얘기만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그 얘기까지 마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상대권 이런 부분들 분명히 제 기억에 있습니다. 자, 저는 김건희 씨가 평소 저런 말을 했을 거라고 봐요. 부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윤석열이 술 먹고 이제 자기들끼리 하던 이야기를 한 거죠. 실패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을 테니까 국군의 날 행사
저녁이라는 거거든요. 그날 국군의 날 행사하고 군인들 앞에서 이제 손 한번 흔들어주고 이제 차 타고 퍼레이드 하고 나서 기분 좋아서 저녁에 군인들 불러가지고 사령관들 불러가지고 그 얘기 한 거예요. 잡아오라고. 비상대권 계엄할 테니까 잡아서 자기가 죽이겠다. 그런 말을 했다는 최초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 이건 김건희 씨 그리고 노상원 수석하고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곽정근 사령관은 검찰에서도 헌재에서 그런 말은 안 했거든요. 네. 그거는 아마도 평생 군인이었던 사람이 한때 군 통수권자와 사석에서 했던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게 탄핵과는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마지막 주저함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태도를 접하면서 그런 남아있던 찌꺼기 감정까지 다 정된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저는 곽정근 전 사령관 인터뷰를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곽정근 전 사령관이 지금까지 안 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식의 얘기는 하지 않았을까? 짐작들은 했는데 증언으로는 처음 나왔어. 한동훈 잡아와. 총으로 내가 쏴서 죽일 테니까. 긁어부스럼을 만든 거죠. 실제 이제 저도 제가 직접 내란 특검에 조사받거나 또는 뭐 하는 내용에서 말하지 않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수사에 차질을 빚거나 또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 위만 빠져나가려고 하고 밑에 사람한테 엎어씌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밑에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필요는 없으니까. 아마 지금 곽 사령관이 말하지 않은 게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으로 봅니다. 네, 그 중에서 하도 한동훈 얘기를 했는데 안 했다고 막 하니까 그날 술 먹고 바로 꽐라댔는데 무슨 그런 말할 그 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이유가 너무 웃겨. 술 먹고 꽐라댔다고 시국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이렇게 핑계가 되나? 술이 워낙 세기 때문에요. 꽐라대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려요. 꽐라대면 더 하죠. 근데 저 타임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2024년 1월 달에 그때 익십 사건이 있었고 마리 앙뚜아네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총선이 4월 달에 있으면서 그때 완전히 이제 그렇지. 공천 안 되고 망했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한동훈랑 완전 갈라졌을 때. 그런데다가 2024년 9월 달에 9월 20일경인가 그 당원 게시판 사건이 이제 그때 당원 게시판 사건. 엄청나게 터진 거예요. 한동훈 이름 그리고 가족 이름으로 그 윤석열 김건희 막 공격하는 당원의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뭐 한땡땡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걸 한동훈 넣어봤더니 그냥 막 쭈르륵 다 나왔다는 거잖아요. 오류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완전히 열받아 있던 타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은 제가 보기에 한 10번은 더 했지 않았을까. 저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런 얘기는 김건희 씨 입에서 먼저 나왔을 그렇지. 거예요. 잡아가지고 총으로 쏴서 죽여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술 먹고 국군의 날이잖아요. 국군의 날이라는 게 중요해요. 지금 날. 술 먹고 야, 쟤 쏴버리겠다. 총만 있으면 내가 다 쏴버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으나 군인들을 다 모아놓고 국군의 날 행사를 모아놓고 그 다음에 비상대권 얘기를 하면서 총 얘기를 했잖아요. 계엄 얘기하고 나서 저렇게 했다는 그렇죠. 얘기는 진짜 잡아서 정말 죽이려고 한 거죠. 누구랑 비슷하게. 윤석열 바보예요, 바보. 아니, 곽 사령관한테 저런 질문해서 계속 자기 무덤을 파잖아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껏 저 가만히 있다가 거짓말을 할 때는 거짓말을 자기가 믿어요. 곽 사람 스타일이. 박종근 그 증인일 때 나오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다른 그 별들은 그 입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선을 지키고 있는데 곽종근 사령관도 선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제가 얘기한 건데 박종근의 선은 아직도 사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석에서 한 이야기까지 내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어쨌든 군 통수권자였고 자기는 장군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법정에서 계속 거짓말 하니까 그 마지막 남아있던 주저함 같은 게 사라진 것 같아. 근데 윤석열은 째려보면 해결된다고 생각한 그러니까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아나 그때 봐. 김성훈이 그때 재판에 나왔을 때도 김성훈이 그렇게 노려보고 있었대요. 그래갖고 실제 김성훈이 그 평상시에 원래 얘기해야 될 거하고 안 맞는 얘기를 좀 수위를 낮춰서 했거든요. 근데 곽종근도 그런 얘기 할까봐 계속 째려보면서 압박을 했는데 결국 안 먹힌 거죠. 안성훈이 원래 얘기했던 거는 윤석열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되는 말이었는데 계속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빤히 쳐다보니까 무서워가지고 말을 살짝 조직적인 걸로 경호처는 원래 대통령
대통령을 경호하는 곳입니다라고 말을 바꾸죠. 그러니까 원래 지난번에 윤석열이 제가 재판 안 나올 때 내가 나가면 부담스러워한다 증인들이 그래서 자기 안 나온다 이래놓고는 일부러 이번에 이제 압박하려고 나오는 거니까. 그래놓고 저 이유를 계란말이 봐봐. 진짜 좋아해. 계란말이하고 베이컨을 구워서 우리가 술을 먹고 있었는데 무슨 시국 얘기할 상황이냐. 김치 사왔다는 얘기를 왜 아니 하는지 이 모르겠어. 말이 너무 웃기잖아. 계란말이 베이컨 먹고 술 마시면은 시국 얘기를 못 해요? 더 많이 하잖아요, 보통. 아니 저게 근데 일단 무슨 맛이 없어요 저게. 저게 자기가 시국 얘기를 안 했다는 어떻게 논리적인 근거가 되냐고. 저런 말을 하면서 압박을 하면 곽정훈이 그렇죠 계란말이 먹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안 하는 없어요. 거죠, 그죠? 근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거의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와서 야 우리 그냥 소맥 많이 마셨잖아. 그런데 뭐 그런 얘기 있었냐? 좋은 얘기만 했지 않냐? 이렇게 그럼 대충 예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자기가 했으면 아직도 대통령이라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정도 말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놀라운 얘기가 나온 거야. 이게 본심이지, 본심. 그렇지. 이게 계엄을 했던 진짜 본심인 거지. 한동훈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 말했으니까 이재명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정치인이 누구냐 이거. 그러니까 이재명 잡아 죽인다 얘기 했겠지. 판사님이나 다른 분이 그 다른 정치인은 누구예요? 그거 하나만 물어봤어야 물어보지. 되는데. 그 생각이 계속 어제 들었어요. 지기현이 물어보겠어? 지기현이지 몰랐다. 지기현이. 지기현 판사가 물어보겠냐고. 지기현이야. 그런 걸 왜 몰라? 당연히 물어봐야지. 보통 판사라면은 그것부터 물어봐. 다른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라고 물어봐야지. 하지. 당연히 신문에 중요한 증언이 나왔는데. 아니 그럼 우리 변호사 이쪽 특검 쪽에서 그래서 물어봐야지.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안 물어봤죠. 아마 그 정치인은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쭉 나왔겠지 몇 명. 네. 그럼 우리 찍어봅시다. 일단 이재명 나왔고요. 이재명 또 누굴까요? 우원식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나왔을 것 같고 정청래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정청래. 맨 앞에 있는 이름들. 네. 이분은 안 나왔을까요? 저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거한테 그러니까 자네가 다 쓸래나? 추미애 나왔을지도 몰라. 추미애 나왔을 수도 있겠다. 한동훈을 제일 미워했잖아요. 총선 이후에 자기네들 공천 안 받아준다고. 사실 김건희가 공천 몇 명 보내려고 했는데 안 된 사람도 있고 된 사람도 있는데 그 이후부터 한동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는데 저 자리에서까지 했으면 저거를 그냥 사석에서 웃어 넘기려고. 김민석 얘기했겠다. 김민석. 그렇게 맨 앞줄에 있는 사람들. 아니 근데 그렇게 정교하게 얘기도 안 했어. 그래. 몇 명은 했을 거야. 몇 명 하면서 계속 욕했어. 근데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자기 평생 검사 시절에 부하잖아. 미워할 수는 있어. 아니 제일 미워해. 근데 데리고 와서 총살시킨다는 게 이게 와. 아니야 더 미워해. 다른 사람보다 한동훈을. 원래 자기 편이었다가 배신하면 더 미워하는 그렇죠. 법이긴 한데. 네. 그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그래서 게시판 그거 들여다보라고 아는 사람마다 그때 그 게시판에 써 있는 내용이 그 옛날에 소록도 보낸다 그 내용하고 비슷했다니까요. 그 자기 와이프를 소록도 보내야 된다고 그 팀들이 그때 그랬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씨가 하도 사고를 많이 치니까. 김건희 씨가 자꾸 나와서 말을 해서 정권의 지지를 떨어뜨리고 하니까 김건희 씨를 소록도 같은 데 보내서 봉사활동 잠깐이라도 좀. 근데 게시판 수사 한 해 만에 하는데 좀 궁금하긴 해요. 진짜 누가 썼는지. 그 수사는 이미 끝났어. 끝났어. 지지는 안 나와. 한동훈 전 대표 무관으로. 네. 어떻게 그렇게 무관이 나와? 그래가지고 장예찬이 여성원 그만두라고 난리치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무관으로 나왔고 계란말이 베이컨 먹는데 내가 시국 얘기 했겠냐 했으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 말고 또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이제 하나 얘기했고 계란말이 베이컨 먹으면 이제 앞으로는 한동훈 시국 얘기 안 하는 잡아준다는 거. 얘기까지 했는데 다른 얘기 안 했겠나. 김치찌개 이제 했겠지. 김치찌개 먹이면서 했겠지 이제는. 자기가 지금 군 통수권자라서 막 군인들 쫙 퍼레이드 하고 나서 이 군인들하고 계엄하면 난 끝났다 이제 얘네 다 죽었어. 좋아가지고 기분이 그날 자신감이 그랬을 차가지고 거야. 실패는 상상도 안 했지. 윤석열은 면제잖아요. 그래서 군 얘기가 나오면 대화를 안 하거나 대화를 다른 데로 돌리곤 했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군인만 만나면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검사로 실패한 걸 검사가 이재명 죽이라고 했는데 실패했잖아. 실패한 걸 군인들로 잡아 죽이려고 한 거지. 근데 계속 그 얘기했죠. 자기 그 중앙파 라인 데려다 놓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때마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그
그 이론을 계속 더 공고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만났고 그 이후에도 만났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만. 아니 잡아 죽인다는 얘기를 나왔으니까 한동훈 잡아 죽인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 한동훈 그 전 대표의 입장이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라면. 근데 뭐 참담하다 이 말로 끝이야? 네. 안 쓰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해. 예.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랑 한동훈 전 대표 그때 전화 받았던 얘기가 맞는 네, 거지. 그러니까 네, 정말 정확하네요. 죽이는 거죠. 예, 죽이려고 했다는 게. 그 얘기를 국정원 쪽에서 흘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더 미워했고. 국정원에서 무슨 얘기를 흘려줬다는 거예요? 아니 너 쏴주기라고 한다는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받았다는 전화. 네, 받았다는 전화가. 상대방이 국정원 쪽이었다. 네, 그래서 아니에요? 누구예요? 모르겠죠. 맞죠. 한동훈 전 대표 전화 사람 난 몰라요. 모른 척 나는 그래. 나한테 연락한 사람 알아요. 국정원 요원의 부인하고 한동훈 부인하고 이렇게 매우 가까운 친구였고 거기를 통해서 이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해줬다 이렇게 알고 있죠. 국정원 간부 누군가가 부인끼리 와가지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해준 사람하고 김어준 씨한테 얘기해준 사람이 달라요? 저는 저쪽은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국정원이 나한테 저렇게 잘해줄 리가 있나? 국정원은 주로 저를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요? 국정원 저쪽 라인이야. 저는 다른 라인으로 들었는데 그리고 국정원이 그때 나한테 그렇게 잘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 그치. 너는 살려줄게. 그런 게 뭐가 있어요? 너부터 잡아야지 이렇게 하지.